평생을 남자의 폭력과 배신 속에서 살며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60이 넘어 비로소 만난 진짜 사랑. 그런데 그 행복이 단 1년 만에 지독한 비극으로 변했을 때 그녀가 마주한 기적 같은 반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제 이름은 김재희입니다. 올해로 63이 되었네요. 제 인생은 아주 길고 시린 겨울 같았습니다. 꽃다운 20살 저는 한 남자에게 강제로 몸을 뺏겼고 그 시절의 굴레 속에서 도망치지 못한 채 강제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내가 아닌 소유물로 여겼고 폭력은 일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문제는 한 개인의 삶에 깊은 상흔을 남기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약 5만 5천 건에 달하며 그중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반복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믿었던 단짝 친구와 남편이 안방에서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끔찍하고 절망적이었지만 저는 차라리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 길로 어린아이 둘만 데리고 맨몸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가정폭력과 외도는 한 가정의 해체를 불러오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여성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김재희 씨는 절망 속에서도 오직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오직 생존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해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밤에는 공사장 인부들을 위한 한바집 주방 보조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곧 생존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희 씨처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취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는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직종으로 재취업 여성들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통계청의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업은 지속적인 고용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중장년 여성의 재취업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김재희 씨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한 것입니다. 제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갔고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 수만 번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은 당연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3년 전 한바집 구석에서 늘 조용히 밥을 먹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현장 반장님이었던 오 씨였죠. 그는 제가 뜨거운 솥에 손을 대었을 때 말없이 연고를 건네고 비가 오는 날엔 제 퇴근길에 몰래 우산을 두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배려와 진심이 묻어나는 행동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오 씨의 존재는 김재희 씨의 얼어붙은 삶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재희 씨, 이제 그만 혼자 짐 지지 말고 나랑 같이 걸으면 안 될까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예순이 다 되어 제 마음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소박하게 살림을 합쳤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사랑받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황혼 로맨스는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평균 수명 증가와 고령화 사회는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서적 유대감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정서적 지지와 동반자를 필요로 합니다. 김재희 씨와 오 씨의 관계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게 긴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오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하다며 아이처럼 울었고 저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습니다. 30년 전 뺏겼던 제 인생이 이제야 빛을 발하나 싶었는데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행복이 찾아온 순간 갑작스러운 질병은 그 기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폐암은 국내 사망률이 높은 암 중 하나로 말기 진단 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때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은 매우 큽니다. 김재희 씨는 뒤늦게 찾아온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간호에 매달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또다시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과거의 상처가 뒤섞여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병상에서 야위어가는 그를 보며 저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서 또 나를 혼자 두려 하느냐고, 차라리 만나지 말 걸 그랬다며 밤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입니다. 이때 느끼는 상실감과 원망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이며, 이는 김재희 씨가 오 씨에게 얼마나 깊이 의지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상실의 과정을 애도라고 부르며 분노, 부정,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합니다. 김재희 씨는 현재 분노와 우울의 단계에 접어들어 세상과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어 앞이 캄캄하던 날, 저는 상담사님을 찾았습니다. 제 기구한 팔자를 한탄하는 제게 상담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이님, 지금의 고통은 그분이 떠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남긴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슬픔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당신 인생에 남은 독소를 씻어내기 위해 온 귀인입니다. 상담사의 역할은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김재희 씨의 상담사님은 상실의 고통을 사랑의 깊이로 재해석하여 그녀가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오 씨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지지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슬퍼하는 대신 그를 위해 더 많이 웃어주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배웅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인간의 강인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김재희 씨는 슬픔에 잠식되는 대신 남은 시간을 오 씨와 의미 있게 보내며 이별을 준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동시에 남겨질 사람에게도 후회 없는 작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 씨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는 제 손에 낡은 통장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당신 덕분에 내 인생 마지막이 정말 따뜻했어. 라는 유언과 함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그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유언은 단순히 재산 분배의 의미를 넘어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히 물질적인 것 이상으로 마음을 담은 유언은 남겨진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통장에는 그가 현장에서 땀 흘려 번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케 한 것은 통장 맨 뒷장에 적힌 비뚤비뚤한 손글씨였습니다. 제이씨, 당신의 상처를 다 덮어주기엔 내가 가진 게 너무 적네. 이 돈은 당신이 그토록 하고 싶다던 그 작은 꽃집 차리는데 보태줘. 그리고 당신을 배신했던 그 사람들과 과거. 이제는 용서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꽃보다 귀한 사람이야. 그는 자신이 아픈 줄 알면서도 홀로 남겨질 저를 위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반전은 그가 제 이름으로 이미 작은 상가 계약금까지 치러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 씨의 유언과 통장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김재희 씨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깊은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상가 계약금까지 미리 준비해둔 그의 세심한 배려는 김재희 씨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비록 오 씨는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의 사랑과 지원은 김재희 씨의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과 그가 남긴 용기로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 꽃집에는 매일 아침 싱그러운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비록 그는 곁에 없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사랑이 제 인생의 겨울을 녹이고 영원한 봄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 씨가 남긴 사랑과 용기로 김재희 씨는
오랜 꿈이었던 꽃집을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상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그녀의 꽃집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과 교류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나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의 사랑은 김재희 씨의 삶을 영원한 봄으로 이끌었으며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이님의 사연은 상실을 어떻게 치유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큰 상처를 입으면 피해자 서사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이님은 오 씨의 사랑을 통해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지독한 배신을 겪은 분들은 마음속에 분노라는 독소가 쌓입니다. 오 씨는 죽음을 앞두고도 제이님의 그 독소를 씻어내주기 위해 새로운 시작이라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긍정적 재구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심리적 회복을 돕습니다. 오 씨의 사랑은 김재희 씨에게 바로 그러한 긍정적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단순한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김재희 씨의 내면 깊이 뿌리박힌 상처를 치유하고 자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심리적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밀어내고 계신가요? 진심 어린 사랑. 한 번이 평생의 아픔을 덮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랑과 지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 역시 노년층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활력을 찾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례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사연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